윤호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집안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부터 길을 나섰지만 나루터로 향하는 길 내내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다. 나룻배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려서 물속에 빠져 큰 곤욕을 치렀던 터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족이 함께 탈 때면 그 불안은 배가 되었다. 그는 그 불안함을 아내나 아들에게 내비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강물 쪽으로 향했다. 아버지, 배 언제 타? 나 배 타고 싶어. 내 살배기 아들은 이미 한참 전에 나룻배를 타는 상상에 푹 빠져 있었다. 조금만 참아라. 곧 타게 될 거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곧 타게 될 배가 무사할 수 있을까? 배 타면 물고기 보일까? 엄청 큰 물고기도 있을까? 윤호는 일부러 비식 웃으며 대답했다. 물고기? 그럼 엄청 큰 물고기도 있을지 모르지. 윤호는 아이가 기뻐할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덜어주려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배에서는 절대 뛰지 마라.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잡아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물고기들이 널 낚아채서 물속으로 데려갈지도 몰라. 아이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럼 내가 물고기한테 발차기해서 도망갈 거야. 아들의 눈빛이 싸움이라도 준비한 듯 반짝였다. 뒤따르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아이한테 무서운 얘기 좀 그만해요. 애가 밤에 잠 못 자면 어쩔 건데요? 윤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 녀석이 겁 많아 보이긴 하나? 내가 보기엔 물고기들 다 도망갈 기세인데. 맞아. 내가 물고기들 다 쫓아낼 거야. 잠시나마 긴장했던 윤호의 기분은 가라앉았다. 행랑아범이 뒤에서 고리짝을 이고서 따라오며 기죽거렸다. 도련님, 배는 튼튼한 걸로 골라야 합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지만 배는 문제죠. 제가 배를 잘 아는데 튼튼한 배 타야 큰일 없이 무사히 갑니다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자네 말이 맞지. 배가 튼튼하면 걱정할 일이 없지. 라고 말했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찜찜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행랑아범까지 모두 데리고 나룻배를 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인어른의 매갑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래도 설마 오늘 같은 날에 무슨 일이 생기겠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골프 나루터에 도착했고 윤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나룻배를 바라봤다. 황포도대가 높이 서 있는 긴 나룻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배의 크기는 꽤 컸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윤호는 무심코 나루터에서 배를 확인하던 나룻배 관리인에게 다가갔다. 이 배 괜찮겠소? 관리인은 윤호를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걱정 마시지요. 이 배는 튼튼합니다. 나루터에서 매번 살펴보는 배이니 큰일은 없을 겁니다. 행랑아범이 윤호의 옆으로 다가오며 웃었다. 도련님, 배를 걱정하지 마시지요. 관리인 말대로 튼튼한 배입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요? 윤호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배가 오래돼 보이는데 괜찮겠지? 물이 새는 건 아니겠지? 배 밑바닥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소이다. 이제 어서 배를 타시지요. 윤호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지만 어쩔 수 없이
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행랑아범이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고리짝을 치고 배에 올랐다. 배가 천천히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하자 아들은 강물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물이 정말 많다. 물고기가 보여요. 윤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심하거라. 뛰고 그러면 위험하다. 아내는 배가 출발하자 불안해하는 얼굴로 윤호에게 속삭였다. 여보, 배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겠죠? 윤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을 것이네. 물살이 조금 빠른가 보. 배가 이 정도 흔들린다고 무슨 일 나겠소. 그러나 그의 속은 아내와 다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다. 관리인의 말대로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믿음이 서질 않았다. 배가 강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가 예감하던 일이 일어났다. 배 밑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뭐지? 윤호는 깜짝 놀라 배전을 붙잡았다. 물은 금세 배바닥을 적셨고 배는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물이 들어오고 있어. 윤호는 소리치며 아내와 아들을 찾았다. 모두 조심해. 배가 가라앉고 있어. 윤호는 필사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찾으며 소리쳤다. 여보, 아이를 붙잡아. 당장 이리 오시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어떡해요, 여보. 정말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윤호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외쳤다. 어서 이리 오시게. 빨리 움직여. 그러나 그 순간 배가 급격히 기울며 한쪽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윤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싸자 그는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헤엄쳐 나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내와 아들은 이미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윤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강가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는 희미하게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나려고 했다. 그 순간 나루터 관리인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윤호는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뱉으며 물었다. 내 아내와 아들은 어디 있소? 관리인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부인과 아드님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주저앉아 말없이 강물만을 바라보았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참극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나자 마을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매일 밤 골퍼나루터에서는 물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해가 지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배에 탔던 이중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모두들 침묵할 뿐이었다. 이방이 사고 수습을 하느라 분주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또께서도 돌아가셨다더군요. 평복 차림으로 배를 타셨다는데 강물 아래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방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데 사또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오. 그 외에도 많은 도성객들이 강 아래에서 발견되었소. 살아남은 자는 몇 없고 뱃사공도 사라진 상태요.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잡지 못했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윤호는 사고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룻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었고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감정은 윤호의 가슴 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다.
참극이 일어난 지 사흘째 골포디 산 백나무 아래 상여집에서 이방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윤호는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나루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가 평복 차림에 사또가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린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윤호는 머릿속에서 평복 차림으로 배에 탔던 사또와 안전하다던 나루터 관리인의 말을 반복하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뱃사공의 행방불명. 사건 직후 그가 사라졌다는 점은 윤호의 마음속에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윤호는 홀로 나루터에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며 밤이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윤호는 상관없었다. 그곳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곳이었기 때문에 윤호는 강물 위로 떠오르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분명 무슨 일이 연루된 게 분명해. 그러던 중 한마을 주민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혹시 협곡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곳에 한 졸부가 나타나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다고 하더이다. 그 자가 뱃사공 출신이라는 말도 들리더이다. 협곡이라는 이름이 윤호의 귀에 박혔다. 그 뱃사공이 바로 협곡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즉시 준비를 마치고 졸부가 있다는 협곡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협곡 마을은 평범한 산촌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있다는 졸부가 마을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소문은 마치 연기처럼 곳곳에 퍼져 있었다. 윤호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을 쫓기 시작했다. 여기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혹시 아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 그 사람 말입니까? 색주집에서 주로 머물고 있죠. 돈을 물쓰듯이 쓰니 기생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마을 사람들 중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호는 마을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 곧장 색주집으로 향했다. 그 자가 바로 그날 배를 조종했던 뱃사공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굳어졌다. 윤호는 한참을 걸어 색주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불빛과 함께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생들과 시시덕거리는 졸부의 모습이 윤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한 듯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느냐? 한양에 가서 큰일을 벌일 참이다. 기생은 그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와 맞장구를 쳤다. 참 대단하셔요. 그 돈으로 더 좋은 옷을 사 입으시겠어요. 그쵸? 소녀도 놀이개 좀 사주시지요? 졸부는 껄껄 웃으며 기생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사주마. 내 이 돈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속으로. 다들 모를 거야? 물속이요? 아니다. 술이나 따르거라. 그 순간 윤호는 졸부의 목소리에서 그날을 떠올렸다. 배 위에서 들렸던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웃으며 뱃사공을 지휘했던 기억이 윤호의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이 자식이다. 이놈이 내 가족을. 윤호는 천천히 졸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걸 꽉 잡고 있었다. 졸부는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졸부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을 강물에 빠뜨린 자가 바로 너지. 그 말에 졸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너 누구냐? 나는 내가 강물에 가라앉힌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남편이자 한 사람의 아버지다. 졸부는 그제서야
자신이 죽음을 직감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야. 배가 가라앉은 건 우연이었어. 그러나 윤호의 차가운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내 놈은 나룻배 바닥 판자를 뜯어 약하게 덮어두고 노끈을 메어뒀다가 강 한복판에서 노끈을 당겨 배를 가라앉게 했지. 내 놈이 허우적거리는 사또를 가라앉게 하고 그의 허리에 찬 금괴를 훔쳐 달아놨어. 졸부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건 윤호는 그를 계속 몰아붙였다. 사또가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돈을 금으로 받고 허리 속에 겹겹이 띠두르고 한양으로 간다는 정보를 이방이 내 놈에게 알려줬지. 금괴를 독차지하려고 이방까지 해치웠고 사또와 이방 그리고 내 가족의 죽음은 모두 내 놈의 짓이다. 졸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금괴 반을 줄 테니. 그러나 윤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걸 단단히 쥐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놈이 술에 취해 떠들던 말도 알고 있다. 예전에 혼자 배를 탄 처자에게 몹쓸 짓하고 1년이나 그녀를 데리고 살았지. 그 여자가 내 천박한 성격에 질려 친정으로 도망쳤던 그곳이 바로 이곳 협곡이다. 내가 술만 마시면 떼돈 벌어 찾아가 떠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떠들어댔지. 졸부는 그제서야 완전히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제발 내가 잘못했소. 살려주시오. 남은 금괴를 모두 드리리다. 내 목숨 하나로 모든 원원들이 고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윤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쩍이며 졸부의 목을 향해 떨어졌다. 졸부는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며칠 후 윤호는 다시 골포나루터로 돌아왔다. 달빛이 강물 위에 잔잔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보자기에 쌓인 졸부의 머리를 꺼내어 강물에 던졌다. 머리는 강물 위에 조용히 떠올랐고 물결에 휩쓸려 천천히 흘러갔다. 윤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이제 원원들이 고이 잠들 수 있겠지. 여보, 아들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졸부의 머리가 그의 분노를 담아 함께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골포나루터에서 들리던 물귀신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윤호는 강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공허함 뿐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이룰 수 있었다.